1997년 일본 효고현 고베. 중학교 교직원이었던 사카이토 씨는 어느 날처럼 출근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잠시 후 학교 정문 옆에 걸려있던 정체불명의 검은 비닐봉지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 조심스럽게 내용물을 확인하던 사카이토 씨는 치를 떨며 비명과 함께 충격적인 공포로 경악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피로 얼룩진 잔혹하게 잘린 사람의 머리가 들어있었죠. 그리고 그 시체의 입에는 이런 내용이 담긴 글이 적혀 있었죠. 이건 나의 선언이다. 게임은 이제 시작이다. 그렇게 이 사건으로 일본 전역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고 언론은 이 사건을 전례 없는 잔혹한 범죄라고 보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 범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 시작은 그의 유년 시절로 거슬러 오르게 됩니다. 일본의 항구 도시였던 고베시의 작은 마을이었던 수마구. 그는 맞벌이 하시던 부모님 밑에서 지극히 평범했던 일본 중산층의 전형적인 가정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그는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크게 어울리지는 않았지만 교직원들은 그저 말수가 적은 내성적인 성향을 가진 학생이라고 여겼죠. 그렇게 겉보기에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저 평범한 아이였지만 그는 혼자 있을 때 전혀 다른 얼굴을 보이게 됩니다. 그의 유년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질색할 정도로 소름 끼치는 단서들이 도처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동물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한다며 고양이와 개구리 등을 자주 관찰하고는 했죠. 하지만 그 관찰한다는 말의 의미는 일반적인 동물에 대한 애정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개구리의 다리를 찢고 목을 비틀며 피를 묻힌 손을 보며 웃기도 했었죠. 그리고 고양이를 잡아다 자신의 방에서 목을 조르고 칼로 해부한 뒤 내장을 하나씩 꺼내어 그 냄새와 촉감을 일기장에 기록하기도 했죠. 그런 그의 낡은 노트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는 생명체는 언제나 아름답다. 실제로 그 노트에는 잔인한 장면을 세밀하게 묘사한 그림들이 수십 장이었고 문제는 그 그림들이 죽음에 대한 집착을 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람의 내장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 피가 자신의 손에 묻은 장면, 그리고 시체가 쌓여갈수록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까지. 그는 이 모든 것을 예술이라 부르며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붉은 신이라 칭하며 인간을 심판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그는 작은 생명체를 넘어서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하고 싶다는 욕망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첫 번째 피해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1997년 3월 16일 고베시 수마구의 일요일 오후 한 주택가 골목에서 그는 첫 범행을 감행하게 됩니다. 근처 공원에서 혼자 놀고 있던 10살 소녀에게 그는 멀리서 지켜보다가 조용히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곤 미리 준비해둔 손에 쥔 벽돌로 정수리를 세게 가격하게 되죠. 그는 소녀가 미동도 하지 않자 재빠르게 주변을 살피고 도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소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인근 주민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지지만 뇌출혈로 끝내 사망하게 되죠. 그런데 그날 밤 범인은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예상보다 빨리 쓰러졌고 피해 양이 너무 적었다. 그렇게 정확히 일주일 후 3월 23일 그는 처음 감행했던 수법으로 9살 여자아이에게도 똑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되죠. 하지만 정확히 정수리를 가격하지 못한 채 소녀의 팔에 맞게 되고 이에 놀란 소녀가 비명을 지르자 그는 황급히 현장을 빠져나가게 되죠. 그리고 그날 밤 역시 이런 글을 노트에 적게 됩니다. 이건 나의 실수다. 다음엔 더 완벽하게 해야 한다. 그렇다면 왜 이 두 사건이 중요한가? 첫 번째 사건으로 그는 첫 살인에 대한 쾌감을 겪게 되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실패를 교훈 삼아 다음 범행의 진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범행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해
연쇄살인의 사전훈련을 치밀하게 기록하게 되죠. 그렇게 며칠 뒤 4월 10일, 세 번째 사건 역시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후두부를 가격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10살 되는 소년을 대상으로 한적한 공원에 유인한 뒤 시체를 야산으로 옮기기까지 하죠. 그런 그는 옷에 묻은 피를 휴지로 닦고 피해자의 손과 얼굴에도 물티슈로 닦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입가에 붉은 물감을 묻혀 마치 웃고 있는 것처럼 만들고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매우 아름다워. 그로부터 불과 한 달 후 1997년 5월 27일 그의 범행은 더욱더 치밀하고 대담해집니다. 학교 정문에서 사카이토 씨가 발견한 검은 비닐봉지 안에는 11세 소년 마코토의 잘린 머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입에는 타이핑된 종이 한 장이 물려 있었죠. 이건 나의 선언이다. 게임은 이제 시작이다. 이번 범행은 범인의 계획이 집약된 실험이었죠. 그는 먼저 마코토를 미행하며 등교 루트를 파악하고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골목에서 기다렸죠. 그리고 세 번째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벽돌을 이용해 후두부를 가격한 후 인근 야산으로 시신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미리 준비해둔 커터칼로 조심스럽게 목을 절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혈흔이 퍼지지 않도록 바닥에 신문지를 깔았고 목을 자른 뒤 피를 손수건으로 닦아낸 다음 머리를 비닐봉지에 넣고 냄새가 나지 않도록 테이프로 봉인하게 되죠. 그렇게 더욱더 대담해진 범행은 이른 새벽 자신의 중학교 정문 위에 그 봉지를 올려두죠. 그런 그는 이 장면을 상상하며 밤새 그림을 그리며 수차례 예행 연습을 함으로써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이었죠. 그리고 그날 밤 여느 날과 다를 것 없이 자신의 악행을 기록하게 되죠. 내가 만든 이 죽음은 예술이다. 어른들은 놀라고 세상은 멈췄다. 나는 신의 존재를 증명했다. 1997년 5월 27일 중학교 앞에 놓여있던 검은 비닐봉지가 뉴스에 보도되면서 일본 전역은 말 그대로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아이를 둔 부모들은 등굣길조차 두려워했고 언론은 연일 전례 없는 범죄라는 헤드라인을 쏟아냈죠. 반면 경찰에서는 최근 고베시에서 일어난 미제 사건들을 재조사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경찰은 최근 일어난 사건의 유사점을 발견하고는 인근 CCTV, 목격자 진술을 통해 수사망을 좁혀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네 사건 모두 같은 장소에 동일한 인물이 있다는 사실을 경찰은 알게 되죠. 그렇게 1997년 6월 28일 경찰은 한 남성을 긴급 체포하게 됩니다. 조서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왜 죽였냐는 경찰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간이 죽는 순간 어떤 표정을 짓는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당시 이 남성의 나이가 16살 중학교 3학년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실에 일본 전역은 아이가 아이를 죽인 사건이라며 패닉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일본에선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회에선 소년법 폐지 여론이 강하게 일어났지만 범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소년원에 약 7년간 수감되었다가 2004년에 사회로 다시 복귀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건의 여파로 언론과 시민들은 분노했고 결국 정부는 2000년에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만 16세에서 만 14세로 하향 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소년원에서 약 7년의 보호 처분을 마치고 성인이 되어 조용히 사회로 복귀하게 되죠. 반면 정부는 그의 이름과 신상을 철저하게 보호했고 그는 개명한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죠. 게다가 2015년에는 자신이 저지른 살인의 기록을 한 권의 책으로 자서전까지 출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의 내용의 일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죠. 죽기 직전 인간의 피냄새는 마치 꽃향기 같았다. 그가 남긴 이 문장은 피해자의 유족은 물론 일본 사회 전체를
또 한 번 충격에 빠뜨리게 됩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이 책을 두 번째 살인이라며 비난했고 결국 그 자서전은 유통을 중단하게 되죠. 그리고 그 또한 세상의 눈을 피해 조용히 행적을 감추게 됩니다. 살인은 게임이 아니고 죽음은 예술이 아닙니다. 사카키바라 사건은 지금도 일본 사회와 피해자 유족들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있으며 그가 사라진 지금도 어쩌면 또 다른 이름의 괴물은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는 지금 과연 어디에서 어떤 얼굴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기묘한 사건을 기록하는 히묘록이었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